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후조리원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기준에서 중요했던 점과 알아볼 때 좀 더 참고했으면 좋았을 걸 싶었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생아실 케어에 대한 후기를 꼼꼼히 찾아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쉴 공간만 있으면 쉴 수 있는 거지만 무엇보다 아기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조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아기를 봐주시는지 저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느 조리원에 갈지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요. 여러 후기들을 보고 신생아실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꼼꼼하셨다. 아기를 정말로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았다. 이런 후기들이 많은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모르는 점이 있을 때 문의드리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다. 등등 신생아실 선생님들에 대한 호평이 많은 곳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주에서 3주 긴 시간을 머물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기에게 좋은 환경, 좋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후기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시고 신생아실 한 분당 케어하는 아기가 몇 명인지, 그리고 친절하신지, 꼼꼼히 잘 보시는 것 같은지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상담 갈 때도 같이 물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담 가시면 신생아실이 보일 거예요. 그때 쓱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도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생아실이 같은 층에 있는지. 그래서 조리원 건물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산모 객실과 신생아실이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리원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소규모인 곳에서 신생아실이 객실, 우리가 머무는 곳과 같은 층에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은 가운데에 이렇게 신생아실이 딱 있고 그 주변을 원 모양으로 둘러싸서 산모들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투명 유리창으로 신생아실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하면 나가서 아기를 보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감시하듯이 너무 자주 나가서 막 보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물 뜨러 가거나 배달한 거 수령하러 가거나 이럴 때 한 번씩 지나가면서 쓱 볼 수 있었던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층에 있다면 매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러 가고 움직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덜 보게 되고 심적으로 좀 더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출산병원과의 거리. 그래서 초산이시라면 더욱더 처음 우리가 아기를 낳고 데리고 병원에서 그 조리원 가는 길, 그게 은근히 그 병원 가는 전날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드는 조리원을 여러 개 추렸고 특별히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저는 출산병원에서 이동하기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는 게 없으니까 이동 시간이 짧아야지 아기가 불편해하는 시간도 적고 조리원에 딱 도착해서 바로 신생아실에 아이를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아이를 딱 이제 데리고 가주시는데 그때 마음이 정말 놓여요. 그 몇 분 이동하는 것도 어찌나 걱정이 되고 불안한지.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조건, 베이비 캠이 있는 곳. 24시간 카메라를 볼 수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곳은 아이보리라는 앱을 통해서 우리 아기 자리 위에 캠이 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이거를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출산했던 병원에 연계 조리원을 가고 싶었거든요. 병원에서 가까운 그 연계 조리원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에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새벽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알 수가 없고 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가족들도 보여줄 수 있게끔 베이비 캠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셀카봉을 하나 챙겨와서 그 셀카봉에 휴대폰을 붙여놓고 거기에는 베이비 캠을 그냥 상시 켜놓고 이제 아이패드로 개인 카톡이나 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실 때는 우리 아이가 개우거나 좀 힘들어 보이거나 할 때 하나하나 다 바로바로 못 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뭔가 내가 카메라로 체크해서 빨리 확인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전화해서 요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카메라가 있냐 없냐가 정말 선택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고 그 카메라가 있어서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식사 시간대와 모자 동실 시간대 체크.
대부분이 식사 시간과 모자 동실 시간 사이에 텀을 좀 길게 두기는 해요. 근데 식사 시간 텀이 짧은 곳도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녁 식사가 5시 30분부터 시작이에요. 5시 반에 음식이 오는데 뭐 모자 동실이 6시부터 시작이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밥이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엄청 허겁지겁 먹어야지 모자 동실이 가능하고, 심지어 막 냄새 뺄 시간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텀을 1시간 이상은 두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자 동실이 하루에 몇 번 있는지, 몇 시간인지, 또 내가 원할 때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지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가 조건이 있다면 그것도 꼭 함께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때 중요시했던 아가 위주의 조건이었고요. 이제 출산 후에 지쳐있는 저희들 위주의 조건은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아가 위주로 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건은 제가 선택한 산후조리원에는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모션베드. 이거는 뭐 필수 조건은 아니겠지만 저는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서도 모션베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션베드가 아니면 좀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션베드가 있는, 기왕이면 뭐 가격도 비슷하고 그러면 있는 곳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모션베드 있는 곳으로 선택했고, 실제 병원에서 저희가 4박 5일 혹은 5박 6일 정도 있다가 퇴원해서 조리원에 오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왕절개 하신 분들은 아직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 오게 돼요. 아프기도 하고. 저도 오고 나서 며칠 동안은 계속 타이레놀을 먹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모션베드가 없는 곳보다는 있는 곳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식사. 아침, 점심, 간식, 저녁 간식은 주로 이제 죽 같은 게 나오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루에 5번의 끼니를 조리원에서 때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식사량이 너무 적거나 맛이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종류가 좀 다양하고 맛있는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후기 찾아보면은 식사 메뉴 같은 거 사진 찍혀져 있는 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보시면서 여기 괜찮겠다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결. 이거는 조리원 상담 가실 때도 쓱 보면은 대강 보이긴 할 거예요. 시설이 깔끔한지 봐주시고요. 후기 찾아서 객실 우리 머무는 방 청소는 잘 해주시는지, 혹은 뭐 벌레가 나왔다는 후기 같은 거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특히나 여름철에 조리원에 가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창문이나 뭐 문을 안 열어도 모기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기가 몇 번 나와가지고 그 전기 작은 모기 그 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챙겨 올 걸 그랬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조리원 오시는 분들은 그 조그만 걸로 좀 챙겨 오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객실 체크 시 TV와 침대 거리 체크. 그래서 뭐 요것도 사실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조리원에 있으면 거의 누워서 이제 TV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침대에 딱 누워서 혹은 소파에서 TV 보기가 편한 구조인지, 이거는 방 객실 보면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은 이제 침대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싶은데 객실 구조상 TV가 좀 멀리 있어서 이동을 해서 봐야 돼서 불편했다, 뭐 이런 후기도 제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거의 OTT가 되는 TV일 텐데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다 볼 수 있는 TV인지 그래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마사지. 저는 조리원 마사지는 기본만 받고 출장 마사지를 예약을 해가지고 크게 이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선택한 조리원을 고르신 분들 중에서는 마사지가 좋아서 골랐다라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이서 마사지를 담당해 주시는지, 내가 한 분 것만 받고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여러 명이서 해서 매번 담당자가 바뀐다, 뭐 이러면 또 만족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몇 명이신지, 매번 바뀌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전 마사지가 보통 2회 있으니까 그거 받아보시면서 체크하고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도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관리 용품이나 프로그램 같은 거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프로그램 같은 거는 참여를 해도 엄청 짧기도 하고 영업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배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유익한 정보가 많긴 하지만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도 어렵고 익숙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곳에서는 마사지, 무드등 만들기, 응급처치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했는데 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마사지 프로그램 때는 프리마주를 좀 더 싸게 구매하고 싶다, 뭐 조리원 특가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몇 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회진수 체크,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2주 동안 있다가 나가는데 뭐 소아과 회진이 크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오시는지 모르고 이게 조리원 사이트에 소아과 전문의라고는 적혀 있지만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양력이 막 적혀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했고 결국에는 영유아 검진이나 뭐 그럴 때 체크를 꼼꼼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부분은 중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로 조리원에 와서 보니까 너무 빠르게 대충 쓱 보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병원 연계가 돼 있고 잘 돼 있는 곳이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소아과 회진수랑 전문의, 정말 전문의가 맞는지 뭐 맞겠지만 어쨌든 정말 잘하시는 분인지 이런 후기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조리원 고르실 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가격이나 뭐 저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신생아실 직원분에 대한 친절도와 케어 후기, 그리고 집과 병원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결정을 했어요. 추가로 여러분들이 조리원에 가시기 전에 꼭 이것만은 결정을 해놓고 가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유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조리원은 모유수유하기에 최적의 환경인 곳이었어요. 가슴 마사지도 정말 잘해주셨고 뭐 모유수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도 잘 알려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모유수유를 할 건지 혹은 초유만 하고 단유를 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완분으로 갈 건지 이거를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조리원 입소했을 때 저 가슴 마사지 받고 오늘부터 새벽까지 모유수유 할 거예요, 뭐 이런 의견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어영부영 끌려가게 됩니다. 모유수유 했다가 또 안 되면은 포기할까 하다가 또 다시 했다가 뭐 이렇게 뭔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거를 좀 정확히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도 잘 안 나오거나 혹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나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거는 사실 뭐 마사지 하고 이러면 또 나오기도 하고 단유를 하면 또 원하는 대로 안 나오기도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꼭 하고 정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산후조리원 선택 기준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출산 직전까지 회사도 다니고 정말 알아볼 시간도 부족했고 임신 중 컨디션도 너무 안 좋았어서 꼼꼼히 비교하고 알아볼 여력이 없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저만의 중요도를 한번 세워서 우선순위에 맞는 곳을 골라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특히 요즘에는 예약이 더 금방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신을 확인하시자마자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상담을 쭉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두세 곳 아예 그냥 임신 초기에 예약을 걸어놓고 100%도 환불되는 기간까지 고민을 좀 하다가 결정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곳만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신 준비 중인 분들 그리고 지금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좋은 생각만 하면서 잘 이겨내봐요. 화이팅입니다.